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스터디 해볼까,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바로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문제 없죠? 제가 양봉 들어오면 매수 준비하자,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좀 확인해 보면서 가면 된다. 근데 그 시그널 자체는 양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상당히 많잖아요.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MLB 기판에 대한 우리가 수출 이런 내용들이 수주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의 인공지능 AI 가속기 이 부분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인 주가의 반등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이었죠. 지난달에 AMD CEO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AI 가속기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시 일자가 예정일이 1월 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스터디를 좀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그 AI 가속기를 AMD에서 생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디에다가 위탁을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것이 물망에 오른 곳이 대덕전자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AI 가속기 수요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계속해서 ASP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4만 원에서 거의 지금 15,000원 수준까지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그닥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죠. YY 대비해서 결국은 하향 되는 실적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시장 뉴스를 좀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MD에서 대덕전자가 생산한 AI 가속기 부분을 갖다 지금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 그럼 그 뉴스가 나오는 그날엔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기대감 갖고도 오늘도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다 여러분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사실은 크게 높이 떴다가 실제로 미국 대선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크게 주가가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공략 포인트를 나름 설정을 해놓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로 오른 거는 뉴스로 오른 만큼 즐기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차익 실험을 나타내야겠죠. 그리고 1월 달부터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3월 달 실적이 좋지 않겠어요. 1분기 실적이요. 개선되는 겁니다. QOQ 대비해서. 그걸 또 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설정해 보고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의견이 이 사실이 만약에 기정사실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역배열 구간이었잖아요. 지금 뭐 오늘 좀 치고 올라오는데 최근에 며칠 스물스물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날도 뉴스를 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이후에 좀 이야기 좀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널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주가가 바로 올라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끌고 내려오는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윗골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예를 들면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발표일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 주가가 예를 들면 17,700원입니다. 그쵸?
이 하방으로 말입니다.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보유를 해 나가는 것이 현저히 좋겠다. 그래서 초도 물량에서 보통 한 20%씩 해서 한 5회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는 스케줄은 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3번 정도 공략을 하는 것이겠죠. 30, 30,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움직이는 추이에 따라서 약간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터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등평균선 크로스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11월 달에 발표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우리가 한 20일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결과물을 갖다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공략을 하죠. 저는 스윙 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뉴스 시그널을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눌림 들어오는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크게 치고 나면 눌리죠. 자, 그 과정들에서 매수를 잡아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700원 그 윗단은 좀 포기하고 아랫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매수를 잡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 참 오랜만에 이야기 드려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사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공략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공략을 하냐. 그 다음에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플레이어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보유자의 영역. 그래서 그걸 갖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면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말입니다. 머지않아 곧 뭐야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대덕전자 같은 경우 모멘텀 플레이라고 일자적으로 생각하고 1분기에는 뭡니까? 실적 플레이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금 제2호를 인수를 하냐, 아니면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시설 투자라든지, 뭐 기업 인수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유상증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업 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인수,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있으나가 아니라 있다죠. 사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런가. 있다. 당사는 사업구조 다각화인 PCB 고도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유상증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죠. 자, 검토 중이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매수를 당장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양봉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조정을 받을 땐 양봉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는 타임 왜 들어올까라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바로 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도 그리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는 구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날이었죠. 37,500원 뭐 이렇게 주가 급락하는 이날 제가 아마 방송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날도 방송을 해드렸죠. 채널에서. 요거 하락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1번이었고 1차였고요. 2차에서는 여기서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봉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이 유상증자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저 이렇게 공시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때요? 유상증자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더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방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양봉을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락할 때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도 절도 쳐다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 내용 접어치고요. 하락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봉이 처음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기서는 한번 퀘스천 마크 딱 던지고 바로 뭐랍니까?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게 왜 들어오는 거야? 드디어 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문제들이 다 끝났어? 아니면은 그것까지 다 포함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다운된 거야?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나타나 있는 내용은 유상증자의 규모도 잘 모르겠고요. GEO를 인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에서 매기가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양봉에서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양봉 저는 다시 크게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다. 그 정도 시간이면 첫 번째 양봉 뜨고 두 번째 양봉 뜨는 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때요? 시장에서 정보를 갖다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락을 하거나 하방으로 내려갈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구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봉을 보고 해야 되는지. 자, 일단 보통적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양봉은 스킵이죠. 두 번째 양봉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보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8월달 들어서 매크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굳이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크로 크게 떨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반등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다 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우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양봉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저점 국면, 이건 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LB 기판 아니니까 AI 가속기, 이거 수요가 넘쳐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방을 자리 잡으면 반드시 상승할 확률이 저는 80%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는 뭐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 들어온 날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때 제가 파악한 내용들하고 같이 또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이번엔 추적 관찰 시스템을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 이슈로 더 하락한 부분은 이슈가 터진 곳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슈 터진 곳이 저는 이거 종목이 42,000원대 이때 터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30%만 빼보죠. 그러면 정확하게 12,000원 정도 다운된 곳입니다. 그러면 3만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3만원 정도 초반대. 그래서 알람 걸어두는 건 저는 32,000원 정도의 일단 대기 모드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뭐 우리가 인포메이션 체크해보고 또 매일같이 차트 한번 보면서 양봉 들어올 땐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만 체크하면 된다. 근데 작게 들어오는 건 뭐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 마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이렇게 볼 텐데 특별히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가 떴을 땐 무엇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기관 매수세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기관은 상당히 빠르게 거래를 하거든요. 아니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래하는 폭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 지수를 많이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또 바닥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높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스페타 지수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대덕전자만큼 말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 플레이입니다. 즉, 뉴스 모멘텀 플레이를 가지고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스페타시스는 좋은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뭘로 인해서요? 예, 유상증자라든지 기업 M&A 이쪽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자금이 나가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반드시 매수를 해서 주가의 반등 탄력을 갖다 누리면서 또 수익성을 추구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어만이었습니다.